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철공을 하려고 합니다. 테이블소를 붙이는 작업대죠. 이 작업은 작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제 와서야 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 당시만 해도 용접을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용접만이 아니라 철을 다루는 작업을 지구에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용접을 할 줄 모르긴 하지만 저에겐 든든한 토목학 석사 처남이 있으니까 언젠가 만나서 배우면 되겠거니 하고 일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공을 하면서 늘 널찍한 작업장과 테이블이 소원이었거든요. 이제 작업장은 생겼으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널찍하게 만드는 김에 완전 널찍하게 온장 사이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220 곱하기 2440 온장 사이즈. 용접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일을 너무 크게 버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절단기도 제 것이 아니고 처갓집 창고에 처박혀있던 물건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최신식 장비와는 괴리가 좀 있죠. 연마석이라는 날을 끼워서 소위 돌로 철을 갈아내서 자르는 방식입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절단기를 탁자에 올려놓고 자르는 거는 미친 짓이더라고요. 바닥에 놓고 다리로 힘을 줘서 자재를 고정해야 된답니다.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제 꼴이 참 말이 아니네요. 저처럼 작업하시면 옷이 망사가 될 겁니다. 옷에 빵꾸 안 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특집 영상을 하나 올려볼게요. 요렇게 재단이 됐습니다. 나무랑은 다르더라고요. 갈려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측한 사이즈보다 몇 미리 작게 재단되는데 감을 좀 익혀야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립 들어갑니다. 처남이 와야 용접을 배울 텐데 처남이 서울에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놀 수는 없고 일단 하우스용 나사로 박아줬습니다. 모양을 잡고 나서 용접을 하면 되겠지 싶었죠. 요렇게 박아줬습니다. 생고생이 시작이었다는 걸 요땐 몰랐네요. 기약 없는 처남을 기다리면서 다리까지 박아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용접은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작업하는 게 제일 쉽고 아래에서 위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근데 저는 물건을 완성시키고 용접을 하려고 한 거죠. 위, 아래, 좌, 우 모든 각도와 모든 방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나사를 박아주면서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약간씩 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철제와 철제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틈 그러니까 허공에 용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철제의 두께가 0.8mm입니다. 저 같은 무경험자가 작업하려고 하면 틈이 메워지는 게 아니라 틈이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걸 이땐 몰랐더랬습니다. 용접봉과 함께 철제까지 녹아버리는 거죠. 열변형 같은 건 뭐 아예 상상도 못했죠 뭐. 책장같이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자재를 쌓아나가는 방식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 방식이 유용합니다. 균일한 사이즈의 자재를 하나 잘라서 그걸 대고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매번 자로 재서 마킹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가는 기억력 때문에 헷갈려서 엉뚱한 사이즈로 작업하는 걸 방지해주기도 하더군요. 요렇게 나사로만 작업된 테이블입니다. 뭐 근데 나름 튼튼하더라고요. 오지 않는 처남을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용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냥 자재 그을려주기, 용접봉 묻혀주기 정도? 그래도 저 때는 나름 보람 차더라고요. SS 코트 909라고 어렵게 써있는데 그냥 찡크라고들 부르더라고요. 용접한 자리는 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녹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줘야 된다네요. 그래서 생각 없이 뿌려줬습니다. 용접은 제대로 안 됐지만 산화는 제대로 됐으니까요. 근데 뿌려보니까 그냥 쓸 물건이 못 됩니다. 폐에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쓸 분들은 산업용 마스크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안 마르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도중에 옷에 묻게 되면 잘 닦여나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티셔츠 하나 바지 하나 버렸어요. 용접은 뭐 쳐넘으면 다시 하자 라는 심정으로 일단 나무를 올려줬습니다. 온장 판넬 2장이 들어갈 거거든요. 위에 한 장, 아래 한 장. 목재는 미송화판 18T짜리입니다. 작년 4월쯤에 샀는데 장당 4, 5만원 정도였던 것 같네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막혀서 나무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럴 때는 최대한 있는 자재로 버티고 안 쓰는 가구 뽀개서 리폼하고 하면서 버텨야죠. 제 구독자님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위험 겪지 않으시고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곧 백신도 풀린다니까 끝나겠죠 뭐. 나중에 나무를 떼어내고 용접을 해야 하니까 타카를 치지 않고 나사 작업을 해줄 겁니다. 꼭 용접이 아니더라도 이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합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상할 거고 그러면 갈아줘야 하니까요. 먼저 바닥부터 깔아줄 거라 사면의 기둥 두께에 맞춰서 잘라내고 하우스 나사로 고정해주는 거죠. 이전 닭장 손잡이 만들 때 구입했던 오일 스테인을 발라줬습니다. 저는 자재를 이 하우스에 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주기적으로 난로를 뗄 건데요. 습기 관리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면도 칠해줘야 됩니다. 그냥 원목 상태로 두게 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습기를 잔뜩 머금고 곰팡이가 피어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목공소가 아니라 버섯 농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상판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판이랑 작업 순서는 똑같죠. 구멍 뚫고 나사 받고. 근데 하판 작업하면서 알았는데 말이죠. 이중 길이로 나사 구멍만 내주고 바로 나사를 박아줬더니 나무에는 나사가 이미 다 박혔는데 철제에는 아직 구멍이 안 뚫리는 바람에 나무가 나사 길이만큼 위로 들리더라고요. 하판은 다리 때문에 모서리를 깎아줘서 그 부분이 잡아주니까 괜찮지만 상판은 잡아주는 부분도 없고 그냥 작업하면 아무래도 나무가 틀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리뷰 영상도 올렸었던 킬티 한마드릴로 구멍을 좀 넓혀줬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써먹는군요. 사실 굳이 한마드릴로 뚫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 꼭 이걸로 뚫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나사 박아줘야죠. 간만에 트리머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모서리를 이걸로 돌려줄 거예요. 차후에 테이블소를 붙일 거기도 하고 오가면서 손등이 긁히고 싶진 않거든요. 목공 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처음 전동공구로 목공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장만할 장비로 이 트리머와 직소를 추천합니다. 하판과 마찬가지로 역시 오일 스테인을 발라서 마감을 쳐줬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뭔 돈지랄인가 싶네요. 그냥 코팅 방수 하판을 붙였으면 25,000원짜리 두 판이면 되고 스테인을 바를 필요도 없고 곰팡이 걱정도 전혀 없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좀 쓰다가 이 목재가 필요할 때가 오면 방수 하판으로 갈아줘야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스테인을 칠하면 안 되는데 골치 아프네요. 뭐 실수하면서 배우고 돈 날리면서 배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만 안 다치고 배우면 되는 거죠. 작업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의 첫 쓰임새는 가족 회식 자리가 됐습니다. 크게 만들길 잘한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용접을 마스터해서 완성된 테이블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